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유난히 눈에 띄는 그 수치, 바로 당화혈색소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도 이 당화혈색소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 약 말고 음식으로는 정말 당화혈색소를 낮출 방법이 없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깊은 시름에 잠겨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혈당이랑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재는 공복 혈당은 그 순간의 수치일 뿐입니다. 어제 저녁에 조금 굶고 운동하면 금방 낮아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당화혈색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두세 달, 길게는 석 달간의 내 몸의 평균 혈당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는 아주 정직한 숫자이지요. 이 수치가 높다는 것, 특히 6.5%를 넘었다는 것은 내 몸속의 피가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관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분들이 참 많으신데 다들 이합병증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도 이 당화혈색소 수치 때문에 남몰래 속을 태우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연세를 한번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그 절박한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어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 먹고 또 수많은 환자분들의 당화혈색소를 극적으로 낮춰드린 그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귀리입니다. 둘째는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셋째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넷째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콩, 렌틸콩, 병아리콩을 아우르는 콩류입니다. 네, 바로 이 5가지, 귀리,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잎 채소, 그리고 콩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좋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약을 3가지나 드시던 분이 1가지로 줄이게 된 경우를, 심지어 약을 완전히 끊고 정상 수치로 돌아오신 분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매일의 음식을 바꾼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음식 하나만 제대로 바꿨을 뿐인데 9%가 넘던 당화혈색소가 6%대로 떨어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기적의 음식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또 무엇과 함께 먹어야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섭취 방법과 의학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당뇨약의 공포에서, 그리고 끔찍한 합병증의 불안감에서 반드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고 꼭 따라와 주십시오. 자, 그럼 이 5가지 음식, 귀리,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잎채소, 그리고 콩류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흰쌀밥 대신 가장 먼저 권하는 곡물입니다. 이 귀리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바로 귀리 속에 듬뿍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우리가 함께 먹은 탄수화물을 감싸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것이지요. 혈당이 식사 후에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귀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귀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드시는 겁니다. 귀리 한 컵에 물이나 저지방 우유를 2컵 정도 붓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끓이면 아주 부드럽고 든든한 죽이 됩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몇 알 부숴 넣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조금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인스턴트 오트밀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통귀리나 압착귀리를 사서 직접 조리해 드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귀리죽이 번거로우시다면 흰쌀밥에 귀리를 섞어서 귀리밥을 지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쌀과 귀리를 7대3 정도로 시작해서 차츰 귀리의 비율을 5대5까지 늘려가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지요. 이 생선들이 왜 당뇨에 좋을까요? 바로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열쇠에 더 잘 반응하도록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뚝뚝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오메가3은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 만성염증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나빠지는데 등푸른 생선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나 조림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한 번 드실 때마다 본인 손바닥만 한 크기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튀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은 사라지고 나쁜 지방만 남게 되거든요. 고등어를 구우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대신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허브로 맛을 내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통조림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기름에 담긴 것 말고 물에 담긴 제품을 골라서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것들이지요. 이 작은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마그네슘이 보충되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서 쓸데없는 간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도 안정시키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지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대략 30g 정도, 본인 손으로 한 움큼 쥔 정도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으니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을 골고루 섞어서 드세요. 주의사항은 반드시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이 된 제품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생견과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상온에 오래 두면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꼭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지요. 이 채소들은 칼로리는 거의 없으면서 식이섬유가 폭탄처럼 들어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보약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이 녹색 잎채소에도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많아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 끼니마다 넉넉하게 드시는 겁니다. 생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드레싱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세요. 이것이 혈당을 잡는 핵심 비법입니다. 혹은 살짝 데쳐서 마늘과 깨소금으로 간을 한 나물로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기름에 볶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드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모두 좋습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지키는 것이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콩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소장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인슐린 감수성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콩밥입니다. 흰쌀밥 대신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듬뿍 넣어서 밥을 지어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밥을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도 아주 좋은 콩 섭취 방법입니다. 발효된 콩은 소화 흡수율이 더 좋거든요. 다만 국물이 짤 수 있으니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듬뿍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콩 음식입니다. 두부조림, 순두부찌개, 샐러드에 두부를 곁들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단, 콩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 이것들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당화 혈색소를 낮춰줄 약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5가지 보물, 귀리,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잎 채소, 그리고 콩류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배우셨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음식들을 그저 당뇨에 좋다더라 하고 마지못해 드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정확히 어떤 착한 일을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음식을 드실 때마다 훨씬 더 큰 확신과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당뇨병에 대해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바로 열쇠와 자물쇠 비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라는 집으로 들어가야만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특히 2형 당뇨병은 2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췌장이 지쳐서 열쇠인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슐린은 있는데도 세포의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 열쇠가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녹슨 자물쇠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뱃속에 낀 내장 지방,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바로
이 자물쇠를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하고 녹을 제거해주는 특급 정비공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푸른 생선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 자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굳은 자물쇠 구멍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열쇠가 쏙 들어가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견과류와 녹색 잎채소에 든 마그네슘은 열쇠가 자물쇠에 딱 맞물려 돌아갈 때 필요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귀리와 콩류에 든 식이섬유는 애초에 혈당이 너무 빠르고 거칠게 밀려들어와 자물쇠를 고장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환충장치가 되어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단순히 당 수치가 높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신성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우리 몸속에 특히 내장 지방에서 끊임없이 미세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씨가 인슐린이 일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이 바로 이 불씨를 끄는 최고의 소방수들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은 염증을 직접적으로 끄는 강력한 물줄기입니다. 녹색 잎채소와 콩류에 든 수많은 항산화 물질들은 불씨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하지요.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그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지 쫙 최고의 궁합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귀리와 견과류입니다. 아침에 귀리죽을 끓여 드실 때 아몬드나 호두를 꼭 부셔서 함께 넣어 드십시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1차적으로 막아주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위장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더욱 길게 늘려줍니다. 혈당 방어막을 2중, 3중으로 치는 셈입니다. 이것은 당화혈색소를 잡는 최고의 아침 식사 조합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등푸른 생선과 녹색 잎채소입니다. 고등어 구이를 드실 때 접시의 절반 이상을 시금치나물이나 브로콜리 데친 것으로 채우십시오. 생선의 오메가3이 염증을 줄여주는 동시에 채소의 마그네슘과 비타민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슨 자물쇠를 수리해주니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도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실천하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좋은 음식 더하기 설탕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경우입니다. 귀리가 좋다고 해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오트밀 시리얼을 사서 드십니다. 견과류가 좋다고 꿀이나 설탕에 절인 견과류 발을 드십니다. 콩이 좋다고 달콤한 두유를 물처럼 마십니다. 녹색 잎채소가 좋다고 샐러드에 설탕 범벅인 드레싱을 뿌려 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좋은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첨가된 당분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서 귀리와 견과류가 가진 모든 장점을 완전히 상쇄시키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좋은 음식 더하기 흰쌀밥입니다. 고등어구이 한 토막에 나물 반찬 몇 가지, 아주 건강한 식단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고봉으로 쌓은 흰쌀밥 한 공기를 다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어와 나물이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보다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이 혈당을 올리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데 기둥을 썩은 나무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콩밥, 귀리밥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식이 되는 탄수화물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찬 몇 가지 바꾼 것만으로는 당화혈색 소화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원리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음식은 그 원리를 알고 최고의 궁합으로 챙겨 드시고 나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은 톡처럼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 없이도 당화혈색소를 잡는 핵심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화혈색소라는 무서운 수치를 잡기 위해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으셨죠? 첫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막, 귀리. 둘째, 우리 몸의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등푸른 생선. 셋째, 인슐린 작동에 꼭 필요한 윤활유인 마그네슘이 가득한 견과류. 넷째, 칼로리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는 최고의 소방수, 녹색잎 채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콩류. 이 5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음식들만 툭 던져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이 왜 좋은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는지 그 원리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열쇠와 자물쇠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 즉 녹슨 자물쇠를 고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음식들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최고의 궁합, 귀리와 견과류의 만남, 생선과 채소의 만남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 바로 설탕과 흰쌀밥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론은 이제 완벽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좋은 거 배웠네 하고 영상을 끄시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몸이 바뀌려면 오늘 당장 내 식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선생님 말씀은 다 맞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수십 년간 먹어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 진료실에 오셨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 중 몇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절망적인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지만 결국엔 이겨내셨습니다. 60이 넘으신 정민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8.5%였습니다.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됐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짜장면이나 라면, 저녁은 흰쌀밥에 고기 반찬,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과자와 빵을 달고 사셨죠. 제가 그분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식단을 그대로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입맛 바꾸기 힘들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는 제 말에 눈 딱 감고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귀리죽 드시는 걸 그렇게 맛없어 하셨어요. 간식으로 먹던 과자를 견과류로 바꾸는 건 고문 같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참고 해보시자고 제가 붙잡았습니다. 한 달 뒤에 병원에 오셨는데 체중이 3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도 놀라셨죠? 혈당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당화혈색소를 다시 쟀습니다. 결과지를 본 순간 저와 환자분 모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8.5%였던 수치가 7.2%로 무려 1.3%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3가지 중 하나를 바로 끊을 수 있었지요. 6개월 후에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1가지만 드시고 체중도 10kg을 감량하셔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음식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저도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이 넘으신 김순희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15년이나 앓으셨는데 당화혈색소가 9.2%였습니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죠. 이미 합병증이 시작돼서 눈이 침침하고 발끝 감각도 둔해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식단은 온통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흰쌀밥, 국수, 떡, 그리고 과일. 과일이 몸에 좋은 줄 알고 간식으로 정말 많이 드셨더군요. 이 할머니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흰쌀밥을 콩밥으로, 아침은 귀리죽으로, 과일 대신 견과류로 바꾸시라고요. 처음엔 이게 밥이냐며 화도 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정말 정성껏 도와주셨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와 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석 달 뒤 9.2%였던 수치가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7.0%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슐린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합병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6.7%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젠 흰쌀밥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진다며 웃으시는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서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60대, 70대 환자분들도 해내셨습니다. 수십 년 묵은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 절박함이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못해라는 생각만 버리신다면 여러분의 당화혈색소 숫자도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끼 흰쌀밥에 밥숟가락을 푹 꽂는 대신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그 자리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채워보십시오. 내일 아침 빵 대신 귀리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후에 과자가 생각날 때 아몬드 한 줌을 입에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석 달 뒤 여러분의 결과지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음식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렸지만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시면 효과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해집니다. 식사를 하실 때 꼭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딱 20분만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십시오. 식후 혈당을 잡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도 푹 주무셔야 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을 약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지긋지긋한 약봉지에서 끔찍한 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석 달 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활짝 웃으시는 그날을 진심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댓글로 선생님, 저도 해냈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영상 앞에서 여러분께 목이 쉬어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 중에 이 당화혈색소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의 행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그 여정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이나 특정 미네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앓고 계신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중요한 식단 변경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